12월 3일 밤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상황을 우리가 온 국민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모의했을까?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 관련해서는 수많은 취재들이 있고 수많은 지금 보도들이 있는데 여러 등장인물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좀 뭐랄까요? 섬뜩한 인상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노상원이라는 인물이 아닐까. 전 정보사령관이고 아기보살이고. 너무. 햄버거 좋아하고. 아기보살이야. 버거보살이야. 버거보살. 버거보살. 오늘 그리고 어제 뭐 한겨레 단독으로 나왔던 기사들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단독 제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때부터 대선 계획 짰다. 노상원의 YP 작전이라는 제목이 하나 있었고, 또 윤석열 몰랐다는 노상원. 대통령이 나만 경례,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거예요. 노상원이라는 인물을 윤석열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노상원이 이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얘기들, 그리고 그때 확인됐다는 USB를 한겨레 취재진이 입수를 했고, 이 부분이 지금 기사로 나온 건데 경찰이 입수한 노상원 USB 문건의 내용 중에는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 당선 계획을 짰다라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고, 그 USB 안에 있는 그 문건의 그 제목들이 뭐 식목일 행사 계획, YP 작전 계획, YR 계획 뭐 이런 제목의 문건들이 있었다는 건데 여기서 YP를 윤 프레지던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추정. 강력히 추정되죠. 대부분의 문건의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노상원은 그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했으나 이런 걸 왜 작성했고 무엇 때문에 작성했는지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정도 정황을 봤을 때 노상원과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알았다, 혹은 관계가 있었다,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문건을 갖다가 어디에 어떻게 써먹었는지는 본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 밝힐 수 없다면 검찰의 수사 단계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문건 내용대로 됐느냐? 실제로 윤석열이 이루어졌느냐? 문건대로 실행했느냐? 실행된 게 상당히 보인다는 거죠. 문건에서 이제 언제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가지고 입당하는지 이 과정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들을 적어놨는데 거의 그대로 됐더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 내용이 윤석열에게 당시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건데 저희가 노상원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았을 때가 계엄 이후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엄 때 뭐 이 사람이 수첩에다 누구를 수고하니 많이 뭐 누구를 고문하고 두드려 패니, 뭐 선관위 가서 누구를 패니,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혹자들은 이렇게 다들 얘기했었죠.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군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여군을 심각하게 성추행을 하는 바람에 퇴직을 하고, 뭐 궁금하신 분도 찾아보세요. 굉장히 심각한 범죄였어요. 근데 심각한 범죄로 물러난 다음에 이제 야인 생활을 하면서 보살이 됐죠. 이제 자기가 이제 무속인이 됐죠. 무속인이. 그래서 점집에서 점을 보면서 자기의 재기를 계속 노리면서 온갖 상상을 해갔던 과정에서 이런 다양한 문건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계엄 이후에 윤석열 쪽에 접근해서 친해진 게 아니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전 때부터 검찰총장 시절부터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고. 이게 복기를 해보면요,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이 차기 대권 주자가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노상원인데 나는 윤석열을 아직까지 만난 적은 없어. 근데 저 사람을 통하면 내가 뭐 재기를 할 수 있다든지 어떤 헤드쿼터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혼자 작전을 짤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게 어떤 형태로든 전달이 됐다면, 노상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가까웠다는 걸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경호처장이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그런 루트를 통해서 만약에 이 문건이 접수가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건에 적혀있는 내용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을 했는가를 보면 되는데, 노상원 문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의로 퇴임 시는 지금의 몸값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된다. 그래서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직전이 퇴임하는 시점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는 최대한 단순하게 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문건이 적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 한 달 전쯤인 3월에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사퇴의 변을 내놔요.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좌파 정권이 추진한 경제 정책을 좌파 적폐 척결 차원에서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한미일 안보 축을 기반으로 하고 한일 관계를 계속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문건이 있는데 실제로 대선 출마하면서 선언했던 내용과 굉장히 겹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떤 선거 과정에서만 영향을 끼쳤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관계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계엄 때만 개입한 게 아니라 선거 준비할 때부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국정이 운영되는 과정 중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관계들을 좀 낱낱이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예. 심지어 사실 노상원 씨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아니 무슨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르는데 현역도 아닌 이 민간인이 어떻게 보면 이 국가의 일에 관여를 하냐, 심지어 거의 진두지휘를 하고 뭐 예. 누구한테 지시를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했는데 이게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 가운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노상원 씨가 처음에는 김용현 씨의 본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본체인 줄 알았는데 예. 이 정도의 관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뭔가 있다라고 추정이 되면 이거는 김용현의 본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의 본체로까지 갈 그렇죠. 수도 있다 예.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름 그 돋아요. 노상원 씨 차량 안에 있는 블랙박스에 녹취된 영상이 있는 거예요. 영상 안에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러면 음성이 녹음이 되니까 네. 비상계엄 하루 앞두고, 그러니까 12월 3일을 하루 앞두고 지인과 통화했던 내용이 녹음이 돼 있는데 네. 내가 지금 대통령을 비선으로 돕고 있다. 도와드리고 있는데 며칠 뒤면 제가 왜 이렇게 바빴는지 설명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그렇죠. 내용들이 녹음이 돼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명 등장하는 군인이 93회라는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휴가 내고 그쪽 불려가가지고 롯데리아 가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검찰 진술서 내용 중에 노상원이 며칠 전에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이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 만날 때는 안 그러는데 내가 만날 때는 꼭 거수경례를 해준다. 그러면서 거기 93회한테 자랑하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시작할 때부터 간섭하는 인간들 몇 면을 보면은 건진, 천공, 뭐 명태균, 여기 노상원, 이 다 뭐 무속인 내지는 사자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권 창출을 기획하고 정권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핵심 인사들로 물밑에서 비선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건 공식 루트를 통해서는 일을 안 한다는 거고요. 공식 루트에 있는 그나마 유능하다고 불리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전혀 안 듣고 살았다는 것이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정치인 본인의 정치 철학이 풍성하면은 이런 똥파리들이 꼬일 때 분별할 능력이 있는데 본인 철학이 너무 빈곤하니까 요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분별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이런 사람들이 현혹하면 다 끌려가고 그 끝은 부정선거까지 추종하는 비극에 이르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들이 지금 제법 구체적이기 때문에 네. 그 노상원 수첩이라고 하는 것에 적혀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 허투루 안 들리는 거죠. 맞아요. 뭐 거기서 뭐 수거, 뭐 별의별 얘기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엄뿐만 아니라 사실 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되게 뭐 건진 법사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어떤 비선 혹은 사인들이 국정에 개입했다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였는데 그때마다 그 방식이 비슷하거든요. 대응하는 방식이 예. 항상 뭐 그냥 그 사람이 과시하는 거다. 음. 뭐 허장성세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명태균 씨도 처음에 그랬고요. 그랬었죠.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제가 국민의힘 쪽 패널분들이랑 토론하면 그런 식이었어요. 아니 그거는 그냥 본인의 생각을 쓴 걸 거고 약간 이제 허황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반복된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윤혜 씨한테는 이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 왜 그러니까 건진 법사 전성배 씨 통해서 통일교 전 간부가 김건희에게 전달해 달라고 줬다는 그 샤넬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때는 뭐 6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도 있지만 샤넬백도 있었고, 근데 이 샤넬백의 이제 추적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내용상 건진은 잃어버렸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유경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대통령실 전 그 행정관이면서 그 전에는 코바나 콘텐츠 시절부터 김건희를 수행했던 비서 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2022년 4월에서 한 8월쯤에 건진으로부터 샤넬백이 김건희에게로 넘어오는 일련의 과정 속에 네. 이 유경옥이라는 사람이 이 샤넬백이 한 1,000만 원 하는 거래요. 네. 근데 이걸 들고 다른 종류의 샤넬백으로 교환을 했고 그런 다음에 한 200만 원 정도 더 내고 또 한 번 샤넬백과 샤넬 제품 다른 것들로 교환을 했다. 네. 이게 이제 받아봤는데 야 나 못 쓰겠어 네가 써라고 준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샤넬백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돈 세탁하듯이 샤넬 세탁. 예 샤넬백 세탁을 한 것인지 뭐 그냥 그건 진짜 정확히 알 수 마음에 없지만 안 들어서 바꾼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지시를 해서. 어찌됐건
이 내용이 쭉 그 수사 결과 내용이 나왔다는 건데 네. 건지는 이 모든 걸 내가 시켰다. 아, 이렇게 바꾼 지금 거를? 진술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김건희는 가방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네. 자 믿깁니까? 아 당연히 안 믿고요. 이 경옥 씨가 그분 아니에요? 이 디올백 받았을 때도 예 맞아요. 그 비서가 당근에 팔았을 음, 것이다. 음, 그래서 그걸 못 찾을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김건희 씨한테 들어가는 선물을 대부분 이 경옥 씨한테 좀 주거나 그럼 이제 더 충직한 비서가 될 테니까 그래서 연관이 좀 확실히 되어 있던 것 같은데 댓글에는 지금 샤넬 깡이라는 얘기. 근데 이게- 전문 용어인데요. 이게 웃긴 게 스토리가 건진이 통일교에서 가방을 받아가지고 유경욱 비서한테 그 가방을 줬고 네. 유경욱 비서는 100만 원을 웃돈을 주고 새 걸로 바꾸고 또 200불 주고 또 새 걸로 바꾸고 그렇죠. 두 번 바꿔서 그걸 건진한테 다시 줬고 그거를 건진이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렇 예. 그럼 말이 왜 안 얹어서 되죠. 계속 그거. 다시 그걸 돌렸어요? 왜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두 가지. 자 건진은 민간인인데 대통령실 행정관한테 지가 뭔데 지시를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1번이고요. 네. 그다음에 100만 원, 200만 원 웃돈은 누구 돈이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돈을 예. 누가 줬냐? 현금이면 추적해갖고 유경욱 씨 계좌 털어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 100만 원, 200만 원을 건진이 줬는지 통일교에서 줬는지 예. 네. 등등 추적하면 이거 다 나온다. 아. 이거는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아니, 눈 그러니까 가림을 하고 이거는 있다. 저는 되게 심플한 사안이라고 봐요. 현직 영부인한테 전달된 선물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근데 이 현직 영부인한테 전달된 선물을 관리하는 어떤 비서가 얘 웃돈 주고 바꿨고, 근데 그걸 자의적으로 수행비서가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웃돈 비서가 주고 그러면 중간에서 슈킹한 거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다른 걸 해야겠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아니 지금 우리가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등장하는 단어는 깡. 깡, 슈킹. 슈킹. 아. 근데 아, 이제 샤넬백 그러니까요. 살 때 명품백 살 때 이 보증서라든지 멤버십 가입을 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샤넬을 들어가서 음. 이 건진이든 경옥 씨든 누구 이름으로 멤버십이 경옥씨라고 하니까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네. 네. 그러든 뭐 AS 그 뭐지 보증서든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이게 깡이 목적인지 예. 이게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었던 건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 아 너무 네. 필요하죠. 그냥 그 사안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 뭐 노상훈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 김건희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명태균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특검만이 답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 가방은 샤넬 가방은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일련 번호가 있어가지고 어디서 구매했는지가 일련 번호 치면 다 나온대요. 근데 이렇게 두 번 바꿨다는 거는 나중에 혹시 문제가 돼가지고 압수수색이 되는 거에서 가방 자체 실물이 확보가 되더라도 일련 번호 쳤을 때 통일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데 이거는 잘라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깡이라는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 뭐하러 이 짓거리를 하냐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서 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유, 진짜. 이분의 욕심이란. 영부인인데 이 샤넬백 하나에 저는 샤넬하면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그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 샤넬 한글 야, 재킷 예. 가지고 정말 국민의힘에서 물어 뜯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네. 뭐 아무리 해명을 구체적으로 경위를 다 설명했잖아요. 샤넬에 반납을 했고 예. 뭐 반납을 했던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반납 안 한 거다. 저거 분명히 자기가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증을 해봐야 되네. 수사를 해야 되네. 뭐 영부인이 뭐 이거를 뭐 가져갔네. 온갖 얘기를 다 네. 하다가 결국에 수사한 결과 우리 청와대 측의 해명이 맞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건진법사 모른다 하고 뭐 김건희 여사 모른다 하면 그럼 끝인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좀 똑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지금요? 네,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또요? 내용 중에 중요한 문장을 보면 네. 중단 없이 반성하는 보수의 모습을 보이겠다. 예, 계속 반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문제 관련해서 반성과 사과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입니다. 이게 지금 비대위원장이 지명된 이후에 네. 계속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후보는 후보대로 돌아다니고 비대위원장은 사과하고 참배하고 그러니까 앞장서 있는 모습이죠. 대리 사과를 시키려고 예. 저는 안 쳤다고 보고 그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본인 나름대로는 고민 끝에 저런 메시지를 내는 거겠죠. 근데 핵심은 뭐냐? 국민들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사과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전제는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거든요. 그리고 수사에 제대로 협조해야 되는 예.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한다라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해도 사실 울림이 없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반성이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도 부정선거 영화 보러 다니는데 아무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심지어 예. 제명도 못 시켰잖아요. 그렇죠. 자, 배우자 토론에서 김용태 의원은 약간 정점을 찍었어요. 예. 이 사람의 정치적 어. 그릇을 봐버렸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하든 좀 안타깝네요. 자, 뭐 시간이 다 돼갑니다만 뭐 짧게 지금 대선 전국에 대해서 좀 언급해 보자면 뭐 각 당의 후보들의 일정이나 메시지 이런 건 뭐 다른 매체에서 충분히 다루니까 네. 일단은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단일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계속해서 뭐 어림없다라는 듯한 네. 태도. 그리고 한동훈 그 전 후보 전 대표는 이제 유세를 시작을 했다고는 하는데 네. 그 입고 다니는 유니폼 보면 김문수라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본인 선거운동 하는 거죠. 김문수 후보라고 표현을 안 해요. 국민의힘의 우리 당 어. 후보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은 지금 하와이에 있는데 이게 어디서는 특사단이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설득단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4명 의원들이 지금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메시지 또 내고 있고 거기서는 뭐 별 시원한 얘기는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안 간다라고 예, 선언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올라왔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그 텐트, 네. 천막 아. 이거는 점점 좀 요원해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원래 애초부터 안 되는 거였고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고 사실은 진실은 반면 빅텐트라 함은 한동훈이 어쩌다 보면은 경선에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바깥에 다 모여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반면 빅텐트라는 말을 했던 것인데 뭐 지금 그건 이제 필요성이 다 없어졌고 한독수도 없어져 버렸으니까 애초부터 안 되는 거인데다가 이준석은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예. 단일화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자기로 단일화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당연히. 그거 말고는 실패. 없어. 그게 네. 유일한 거라면 김문수 후보는 딱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만은 안 되는 거예요. 한덕수도 물리친 김문수예요. 네. 택도 없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일화 애초에 안 되는 거고 근데 윤석열 왜 낙수있구나. 언론에선 이 기사를 이렇게 많이 쏟아낼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세요. 여론조사 중에 어저께 나온 거 그 뭐 이렇게 에브리데일인가 뭐 거기서 나온 무슨 김문수하고 이준석 지지율 합치면 이재명보다 높다. 그래서 단일화만 되면은 뒤집을 수도 있어. 이런 예. 프레임을 자꾸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정작 전혀 의사가 없고 윤석열 밖에서 부정선거 영화 보고 앉았고 예. 김문수는 졌다 대고 또 고민한 게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해명하라 이런 예, 논평을 또 예. 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갈피를 못 잡고 이건 도대체 중도도 못 잡고 그러다가 그냥 자기 집토끼만 잡으려고 하는 노력까지 가버리는. 그래서 아예 단일화는 애초부터 안 되는 거고 언론들도 워낙 지금 대세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뭐라도, 이야기거리가 없잖아. 뭐라도 그래서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대선 전국 들어서 약간 국민의힘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대선 전이고 뭐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만 대선 후에 국민의힘 얘기를 이미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당은 어떻게 될까? 나만 있을 수는 있을까? 그러니까요. 혹은 뭐 갈라진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갈라질 것이냐? 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선대위 위원장이죠. 관련해서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각종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대선 앞두고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적절한 것인가?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1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제한이 돼 있고 네. 2부 출연자들이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맨날 빨리 와요? 네. 빨리 한가하신 분들이. 굉장합니다. 굉장하군요. 아까부터 와서 김규현 변호사는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를. 예. 눈이 계속 너무하네. 마주치셨군요. 방송 네. 시간을 보장하라. 그래서 내가 원래 4시 5분까지 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 정도는 네. 더 해야 되는데 먼저 와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근데 자꾸 이렇게 자꾸. 그리고 저 사람 검사 출신이잖아요. 아니 그래요? 뭐 같이 네. 하시든가. 그리고 이게 같이 하면 좋은데 한겨레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요? 우리가 마이크가 더 없다. 아니 1등이라면서요. 마이크 좀 사주십시오. 마이크 좀 사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 미천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연주스 라이브인데 세상에. 마치기 전에 속보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했던 워딩 그대로 좀 소개해드리면 영부인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검증해야 된다. 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관련 법을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영부인의 잘못도 공직자처럼 처벌하겠다. 이게 이제 부인들 후보자 부인들 간의 TV 토론 제안했던 거랑 맥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렇게 소위 말하는 근데 왜 영부인 갑자기 저기 꽂힌 거지? 대통령 배우자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김건희 김건희 여사거든요. 뭔가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자살골이에요, 자살골. 김혜경 여사 있잖아요. 네. 김혜경 여사 최근에 유죄 판결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로 프레임 전환해 보겠다. 그러니까 그 1타 얘기야. 2피 하겠다 이 심산인데 근데 저거 해봤자 김건희만 생각난다. 계속 네. 떠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정치 격언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네. 그런데 러시메이커. 이제 계속 예. 코끼리만 생각나는. 자, 네. 1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 네, 오늘 앞에 아니 계속 서 계시니까 좀 신경이 쓰이네요. 네. 아니, 심지어 빨리 이제는- 가봐야겠습니다. 저분 왜 이제 저래? 문도 문을 열었다. 열어놨어요 지금. 들어왔네. 난입했네. 되게 신경 써요 지금. 네. 자, 1부 함께 해주셨던 박성민 전 최고 그리고 강소영 변호사 오윤혜 씨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